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웃자. 네, 이 시간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할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이시죠? 사랑에 대한 화요일 코너 웃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6471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 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안 좋게 대하면 힘듭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눈치 없는 분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또 새로운 용어가 EQ라고 정서 네. 지능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사회 지능이거든요. 관계에서 이 눈치라는 게 생각 외로 머리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군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도 꽤 많이 관여가 돼서 요즘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ADHD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눈치가 없는 영향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이분은 눈치가 좀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조금 없는 거지 많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눈치가 정말 없으면 자기가 상대방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눈치를 못 채려요. 그렇게 지금처럼 상대방이 안 좋게 대하면 힘들다는 느낌조차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마음이 편하죠. 내가 남한테 상처도 안 주지만 나도 남한테 상처를 안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눈치가 조금 있어서 남한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남이 나한테 하는 거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일 많이 연습하게 되는 게 역지사지죠.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만약 다시 들었다면 네.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계속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요? 운동하듯이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운동하자 그러면 막연하게 안 하거든요. 계획을 잡고 운동을 하는데 예.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해요. 더 피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노력하고 뼈를 깎듯이 노력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메모요. 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걸 봐가지고는 해답을 잘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네. 이러한 메모를 계속하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 충분히 나는 이 눈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또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도 중요하군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눈치가 없다는 거를 당연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나는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니야. 좀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일단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눈치가 없다는 걸 또 소문을 좀 내셔야 돼요. 되게 오히려 그렇군요. 네, 상처를 받기 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상외로 내가 눈치가 없어서 실망을 시킬 수가 있을 거다. 아마 그 경험을 오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시면 사람들이 눈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아도 덜 실망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고지가 중요하군요. 이분이 눈치가 좀 없는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 그냥 보기에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네. 할 수 그래서 있으니까. 예상과 다른 어떤 특성을 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자꾸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 외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경험하면 알 거다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664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현재 고3인데 얼마 전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죄들로 인한 정죄감 등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향이 예민하고 불안이 크긴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하시는데 정신과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정신과에 가보거나 상담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긴 합니다. 네. 대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그 후회나 정제감 이 부분에 더 비중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게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게 결과적으로 벌어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 오랜 그 정제감이나 과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평생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양이 바뀌어요. 어느 아, 때는 그게 막 몰려오고 네. 어느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려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공부에 집중을 안 하게 하도록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헤쳐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그렇게 조절 안 되면. 그렇죠. 네. 그 도움 중에 하나가 상담이기도 하고 그 네. 도움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부분이든 도움이 되면 본인이 그거를 이제 뚫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답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생각이 몰려와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요령을 본인이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네. 어떤 감정이든 한 달 넘게 그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네, 정신과 진단들이 네. 진단 여러 가지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항목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생활에 방해를 주느냐 아니냐 그게 아. 기준이에요. 예. 지금도 보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의 저하 이 네. 부분을 더 비중을 먼저 두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 어릴 적부터 성향이 예민하고 불안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거나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평소에 본인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건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부분보다는 대부분 그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조금 더 심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편차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인 규명이 네. 중요하다.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0208님, 자주 마주치던 어린이집 아이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밝고 인사도 잘해서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다 보니 점점 선을 넘고 자존감 깎아먹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씩 피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하지 않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째려보고 지나가길래 의문스러웠는데 그 엄마와 친한 사이더라고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생각나고 떠올라서 괴롭네요. 모르는 이에게까지 미움받아야 하나 속상하고 이 감정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네. 네. 인간관계를 처음에 맺을 때 대부분이 상대방의 친절로 인해서 당연히 가까워지는 게 맞죠. 네. 근데 그런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개방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상대방이 호감이 있고 하더라도 천천히 관계를 깊이 이어가고 본인의 정보도 조금씩 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게 기뻐서 또 그 관계가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많이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네. 많이 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굳이 그렇게까지 열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자꾸 정보를 네. 많이 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늘 아하. 강조하죠. 그렇군요. 상대방이 하는 만큼 열어라 이렇게 네. 강조를 하죠. 예. 그럼 이때는 이제 거절을 이제 서서히 배우게 되는데 음. 거절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책이 많이 나와서 네. 기독교 서적 중에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고 또 기독정신과 의사 굉장히 방송에도 잘 나오시는 유은정 원장님이 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가 너무한 거야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인간관계에 대한 기법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죠. 근데 지금 이분이 조금씩 피했다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차라리 정보를 막 공유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근데 서서히 거리를 두면
저 사람이 나를 피하네 하면서부터 상대방이 나를 이제 더 비난하고 문제를 더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상대방이 선을 넘고 자존감 깎아먹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왜 네. 그렇게 대하느냐, 그것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피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뭔가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온화하게 나는 얘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 싸우게 되면 어. 이 싸움 때문에 이 관계가 더 이어가기 어려운 거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피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음. 근데 그냥 피하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피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되기도 하고 거군요. 또 어느 정도 알아도 그런 네. 어떤 분명한 명백한 일이 없으면 아. 이유를 나한테 전가하기가 쉽죠. 그렇네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분명히 좀 쉬워지거든요. 짚어주지 않으면. 네. 네. 그래서 상담에서도 직면, 명료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이거를 더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네.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건 필요하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